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방향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생지수가 한 0.5%대, 장 초반 대비 상승세가 약간 줄어든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 들어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석 PB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코너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상황은 이제 경제 지표가 약간은 혼재된 상황,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약간은 회복은 있지만 그래도 강한 회복은 아니다 정도까지는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키워드를 회복에 잡으셨습니다. 어떠한 시그널이 있는지 우선 1분기 중국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이제 1분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얘기를 해보면요.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1월 말, 2월 초부터 시작해서 중국 정부에서 개입을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ETF 매입이 될 텐데요. ETF 매입이 나오면서 중국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제 1월 초, 2월 말에, 1월 말, 2월 초에 왜 올랐느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수에서 이제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어준 것이고요. 이제 결국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기대감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바로 3월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3월 양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이제 긍정적인 경제를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양회에 대해서는 이 나우차이나 코너를 통해서 이미 한 2차례 정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결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망이 아니라 기대로 해석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실망감보다는 기대감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양회 이후에도 지수가 이제 처지지 않고,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 이제 4월 초를 1분기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시장의 상승 동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상승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는 동안 중국 상해 종합을 일봉으로 보고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봤는데 진짜 바닥지고 살짝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관점에서 중국을 봐야 이제 상승을 나오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잡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총 세 가지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생산, 소비, 그리고 유동성. 심리적인 측면인데요. 생산은 이제 구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리라는 것이 보통 이제 리커창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철도 물동량이나 전력 소비량이나 은행 신규 대출이 늘어나면은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준하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의 이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재련소들에서 생산을 줄이게 되면서 공급 축소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9월부터 생각해 보면요, 구리 재고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구리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공급 축소가 아니라 수요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수요 개선으로 해석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요 개선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지표가 될 것이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돼지고기가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 50%를 할 정도로 가장 주요 돼지고기 소비국이거든요. 그리고 이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중국 시장 내에서 소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표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생산 수요에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증시에서 제일 유용한 부분은 심리가 될 겁니다. 이 심리라는 부분은 이제
유동성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3월 초를 지나면서부터는 정부에서 ETF 매입을 통한 시장 유동성 공급이 다소 뜸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새롭게 유동성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신용 잔고가 늘어났다는 점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시장은 지금 생산, 소비, 심리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시장 중국 경기가 저점을 찍고 있다라는 것이 표시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구리와 돼지고기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중국 시장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도 좀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이제 회복이 점쳐지고 있으니까 지금 접근을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관점이십니까? 네, 오늘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구리, 돼지고기, 유동성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좀 포인트를 놓고 있는 곳은 이제 구리입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구리가 공급 축소로 해석이 되든 수요 개선으로 해석이 되든 구리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고요.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구리 관련주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구리가 상승했을 경우에 수혜를 보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구리에 대한 수요는 지금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생산된 전기를 더 많은 전기 생산도 필요하겠지만 생산된 전기를 더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전선이라는 것도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구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관련주, 비철금속 관련주 혹은 이제 전선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로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구산업이 될 겁니다. 이구산업은 구리와 관련해서 국내 소비량, 국내 수요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8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간헐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그 포인트를 놓고 지금 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차원에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일진전기가 대표적이겠죠. 전선 관련으로서 했을 때 일진전기는 시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나고 있긴 하지만 초고압 케이블 관련해서는 대장주격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진전기로 매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진전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선 관련주들 중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고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중국의 산업 쪽에 회복이 나오는 거에 포인트를 둬서 매매 관점의 종목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B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